안녕하십니까, 드럭스루입니다. 오늘 한화이글스가 롯데한테 18대 5로 졌습니다. 매우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만 한화의 어떤 앞으로의 반등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바이오 투자를 기원하면서 알고 하자 바이오 투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CMO와 CDO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희진님과 방시영님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를 예견이라도 한 듯 제가 작년 8월에 쓴 글인데요. 작년 8월에 뉴진스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썼었는데요. 당시 썼던 글에 조금 살을 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DO란 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국내 기업 중 바이오의약품 CDO, CMO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이 있는데요. CDO를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위탁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선정 단계부터 임상 시험, 상업용 대량 생산까지 다 해준다는 뜻인데요. K-팝이 유행이니까 아이돌 그룹 기획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만들려면 우선 끼가 있는 친구들 중에 복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한때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같은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시면 우선 101명의 또 후보자들을 출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춤도 시켜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센터 포지션에도 세워보고 랩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각기 다른 미션과 스테이지를 수행하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실력과 끼가 우수한 친구들이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IOI나 워너원 같은 이제 국민 딸내미 아들내미 그룹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위와 같은 후보 선발, 연습, 훈련, 무대 데뷔 등 전 단계를 이제 엠넷 대신에 우리가 위탁해주겠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게 이제 CDO 계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보면은 이제 101명의 아이돌 지망생을 선별하는 건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 그리고 춤, 노래, 랩 연습 등을 시키는 것은 셀 라인 디벨롭먼트, 세포줄을 이제 가꾸는 거죠. 그다음에 무대 동선도 파악하고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을 이제 공정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이제 국민 투표, IND 파일링이라고 해서 식약처에 신약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바이오의약품이 될 세포주를 배양하고 공정을 개발하고 GMP 적합한 시설에서 원료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고 품질관리, 보증을 위한 생물의약품 분석 기술을 확립한 후에 임상시험을 위한 IND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일임해준다는 서비스가 CDO입니다. 반면에 CMO는 이제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위탁 생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생산 계약.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약자이고요. CDO가 후보 선수 발굴부터 제품 개발,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위탁해 주는 거라면 CMO는 오로지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가령 이제 뉴 라이징 스타 뉴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뉴가 아니라 대세가 되어버린 뉴진스죠. 뉴진스의 인기가 너무 부러운 나머지 다른 국가들, 이제 미국 버전 뉴진스, 인도 버전 뉴진스, 스페인 버전 뉴진스를 만들어 달라고 막 이제 아우성해요. 근데 되게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어떻게 뉴진스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각 나라의 재능 있는 원석들을 그래도 모아서 뉴진스 해외 버전을 데뷔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뉴진스를 최초로 기획한 회사 어도어겠죠? 네, 미니진님의 어도어는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와 같은 글로벌 대형 빅파마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인도, 미국, 스페인 버전 뉴진스를 만드는 기획사는 CMO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오리지널 뉴진스, 이 민지님이 들어있는 뉴진스와 글로벌 버전의 뉴진스는 같은 듯 하나 실제로는 모두 다르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기획을 하려고 하겠지만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 외모부터 팔뚝 굵기에 따른 춤선, 표정 변화 등 100% 똑같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 즉 생물 그 자체이기 때문인 거죠. 뉴진스든 뉴진스 카피든. 굳이 이렇게 예를 든 이유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원 개발사로부터 만드는 방법, 예를 들어서 레시피를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대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100% 동일한 의약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드는 재료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 아일리시고요. 위에 보시면
하이브 산하 그 빌리프 랩에서 제작된 걸그룹 아일리과 그 미니진님의 뉴진스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비슷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뉴진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은 어쨌든 다르잖아요. 생긴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생물의약품을 만들 때 생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편차를 이제 미세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미세 이질성은 사전에 허용되는 범위 내 predefined range에서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말로 하면 되게 쉽지만 생물의약품,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허용 범위 내에서 생산, 관리하는 기술 자체가 매우 고난도 영역입니다. 진입 장벽 자체가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바이오 복제약은 그 바이오 제네릭이라고 안 하고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럴까요?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화학약품,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같은 약들, 얘네들의 복제약은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은 바이오 제네릭이라고 하지 않고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 또한 생물의약품의 특성에 있습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나 약 효과 측면에서는 임상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없어야 하겠지만 생물체 특유의 그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여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용인해 주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뜻의 similar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항목들은 매우 광범위한데요. 구조나 함량 같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부터 해서 바이오 의약품은 항체 의약품이 많아요.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특성도 확인해야 되고, 이 바이오 의약품이 치료 목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 약이 그 자체로 항원, 외부 침입 물질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면역원성이라는 것도 평가하고요. 다른 여타 불순물, 찌꺼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지 등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생물체로부터 만드는 약은 같은 회사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만들 때마다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상업용으로 출시를 하려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드는 대량 생산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실 매우 소규모로 만들었을 때는 잘 만들어지던 놈이 대량 생산으로 전환했을 때 이걸 스케일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량 생산으로 전환 시에는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대량 생산에서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는 또 달라지다든지 이런 생산 배치가 편차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양산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매우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인 것이죠. SF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천 회장님은 올리원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는데요. 국내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은 올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은 이제 CDO만 따로 하거나 CMO만 따로 하는 기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다고 해서 CDMO 기업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CDMO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글로벌 탑티어에 속하죠. IQVIA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 총 매출은 2020년 기준 1조 2,652억 달러였습니다. 이 중 바이오 약품은 3,400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26.8%를 차지했는데요. 다가올 202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전체 의약품 시장 중 바이오 약품의 비중이 35%까지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매출로만 따지면은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가 글로벌 탑티어인데요. 그 뒤를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국의 우시바이오, 일본의 후지필름, 그 카메라 만들던 후지필름인가? 네, 미국의 카탈란트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약품 CDMO의 기업들한테 조금 이제 전도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완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의약품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사실 코로나 백신은 이제 글로벌 팬데믹에 힘입은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휴미라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2012년부터 줄곧 판매량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제품인데요. 휴미라 외에도 키트루다라고 하는 항암제 또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의약품 특허란 천문학적인 돈과 기나긴 개발 기간 끝에 신약이 탄생하는데 신약을 이제 경쟁사가 막 이렇게 뜯어보고 뭐 제품을 분해해보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출시하면은
돈 많이 들인 기존 개발사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너네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독점권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제 의약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는 다름 아닌 물질 특허입니다. 물질 특허는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유용성을 가진 신규 물질 그 자체에 부여된 특허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질 특허보다 조금 약한 특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용도, 이 약은 항암제로만 쓰겠습니다. 라는 용도 특허라든지 조성물, 말 그대로 레시피죠. 물 500ml에 스프 한 개 넣고 계란 한 개 넣는다. 이런 조성물 특허에 한정하는 특허와 달리 물질 특허는 신약에 대한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인데요. 그런데 판매량 1등이 휴미라는 미국 기준 이제 2023년, 키트루다는 미국 기준 2028년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특허가 만료된다는 것은요. 그러면 경쟁 업체들이 이제 그 독점 판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쟁 업체들이 이제 아무래도 마켓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CDMO 회사겠죠. 바이오시밀러 생산 요청 수주가 많아질 테니까 이는 곧 CMO나 CDO 서비스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 캐퍼시티 측면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세계 한 2등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4공장, 5공장 신설을 통해서 캐퍼시티 측면에서 다른 회사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갖고 있는데요. 이게 한 주가 워낙 비싸죠? 한 70만 원, 80만 원 하니까 뭐 돈이 좀 있으면은 한 달에 하나는 산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수익률은 아직까지 뭐 고만고만하지만 2026년, 2028년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기반으로 한 기업 분석은 각 증권사의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기업 성장 스토리나 내러티브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CDMO 회사가 꿈꾸는 이제 뇌피셜, 행복사 할 수 있는 뇌피셜은 뭘까요? 자, 이제 글로벌 고령화, 치매 등의 난치성 질환, 항암제, 면역 질환 등의 바이오薬품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MO, CDO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면서 이제 공장이 4공장, 5공장 풀로 돌려도 막 수주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CDMO계의 TSMC가 되면은 TSMC가 지금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매우 높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행복 회로를 그려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갑자기 전 세계 인구가 건강을 되찾고 뭐 난치성 질환이 없어지고 뭐 경쟁이 막 심화되어가지고 이제 공장 기껏 지어놨던 공장이 놀고 있고 생산 수준은 못 받고 뭐 그러면 또 이제 매우 암울해지겠죠. 네,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행복 내러티브를 상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용이 형 화이팅! CMO와 CDO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